척쿡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6차선 어떻게 보면 고속 주행하는 교차로에서 거기는 이제 그 좌회전을 임무를 수행을 하는데 신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차로에서 6차선이니까 양쪽으로 많은 차량이 주행을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전에 사실 실패를 했었는데 이번 버전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주행을 성공을 했고 굉장히 호평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미 뭐 사람이 운전하는 수준으로 굉장히 부드러워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 AI 데이 이후로도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특히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오큐페이셔널이 아니라 어쩐지 직업이 아니라 오큐판시 네트워크라 해서 그러니까 공간 점유도를 어떻게 파악하는지에 대한 그 학습 능력이나 처리 능력이 굉장히 올라갔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데서 사실 그 인공지능 학습팀들이 논문을 굉장히 많이 내는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사람들이 잘 발견을 못해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굉장히 다 종합을 잘해서 테슬라가 자율주행에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 좀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런 테슬라는 사실 다른 기업들하고 다르게 오로지 퓨어 비전이라고 해서 8개의 카메라만으로 지금 공간 파악을 하고 주행 전략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카메라라는 거는 2D 이미지잖아요. 2D 이미지가 8개씩 이제 매 순간 들어온다는 건데 그 2D 이미지를 받자마자 3D 공간으로 바로 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자동차가 안전하게 주행하려면 그 이미지 처리, 그러니까 3D로 재구성을 하는데 한 10ms 정도 이내에 해야 된다고 하고요. 주행 전략까지 판단을 하려면 한 50ms 안에, 그러니까 0.05초 안에 판단을 해야지 이제 그런 뭐 모터나 조향 장치를 제어를 해서 운전을 안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까지 이미 갔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AI 데이에서도 작년에 이미 그런 컨셉들을 소개를 했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더 강화된 어떤 학습 능력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쯤 되면 뭐 규제 변수, 규제 리스크 외에는 지금은 충분히 실제로는 거의 다 실제 주행을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지금 그 FSD 베타 같은 경우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레벨 구분을 하잖아요. 주행 주체가 사실 아직까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고가 난 데에 대해서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이제 모두가 주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 벤츠 회사에서는 그 전엔 아우디, 뭐 혼다 이런 데서도 레벨 3라고 해서 일부 구간 안에서 제한된 구간 안에서는 자동차가 주행 주체가 되는 이런 그 서비스를 이미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벤츠 같은 경우 이미 하고 있고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에도 올해 말에 레벨 3 운전자 보조 기능을 지금 내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상 굉장한 자신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 그 책임의 주체가 기업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이제 리스크 테이킹을 하고 있는 건데 테슬라도 이렇게 잘하는데 왜 그러면 레벨 3로 안 가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는데 이게 사실 아직까지도 안전에 대해서 더 확고한 신념이 있기 전까지는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소비자들이 새로운 좀 드라이빙 익스피리언스, 그러니까 말하자면 즐거운 경험을 이 FSD를 통해서 얻고 있는 게 차에 타고 보니까 팔짱을 끼고 보는 거죠.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겠다.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운전을 하면서 즐거움을 느꼈는데 이 FSD 베타 테스터들은 차가 얼마나 운전을 잘하는지를 지켜보면서 굉장히 즐거움을 느끼고 있고 버전이 업될 때마다 거기에 이제 굉장히 흥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미 미국에서 초창기에 1,000명에게만 릴리스를 했어요. 근데 이미 16만 명이 FSD 베타, 이게 지금은 15,000불까지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16만 명이 사용하고 있고 계속 늘고 있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이 보조주행 기능에 대한 그 소비자들이 갈망이 있는지 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이 이제 어떤 뭐 땅덩이가 크고 아무래도 그게 더 이제 효력을 발휘하는 구간이 많아서일 수도 있고. 박사님은 해보신 적 있어요?
저는 아직까지 못 타봤습니다. 국내에서도 그러면 그 네. 베타 테스트를 하는 사람들이 있겠네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은 지금은 그 도심 주행 같은 경우에는 미국하고 캐나다에서만 서비스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국내에서는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제 이번 이벤트에서 사실 그 케이트 박이라고 하는 한국계 그 엔지니어가 나와가지고 발표를 하면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면서 기대감을 가졌어요. 그리고 특히나 그 학습 데이터 중에 한 장면이 한국의 도로 지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말에 아마 와이드 릴리스라고 해서 글로벌리 이제 다 FSD 베타를 풀겠다는 거거든요. 한국에서도 도심 주행 서비스를 누릴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 팬층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데서 사례로 보는 한국의 도심은 복잡한 쪽으로 속하겠죠. 그렇죠. 굉장히 복잡한 쪽이고 그 케이스도 아마 누군가 해석을 어디 위치를 파악하신 분이 벌써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난코스다. 실제로 될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근데 뭐 살짝 좀 뭐 국내에서도 연구 개발 인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실제 로컬라이제이션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지금 뭐 최근에 얼마 전에 이제 중국의 42하워라는 매체에서 비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로컬 차량들이 얼마나 테슬라하고 잘 견주어서 운전자 보조 기능을 수행을 하는가. 그래서 중국의 3대장이라고 하잖아요. 리오토, 그다음에 샤오펑, 그다음에 니오가 테슬라 그 추종자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가 하고 있는 NOA라고 해서 내비게이트 온 오토파일럿이라고 해서 내비게이션 기반으로 실제로 이제 고속도로 진입도 하고 빠지기도 하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따라해서 중국의 차량들도 했습니다. 근데 실험을 해보니까 현지에서는 아무래도 약간 그 중국계 말하자면 자동차 업체들이 그 고화질 HD 맵이라 그래서 3D 맵을 활용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다를 일부 단 차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주행 성능이 안정적이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 부분도 이번 그 AI들을 보고 나니까 저는 중국에도 이게 와이드 릴리스 돼서 학습량이 늘기만 하면 그 중국은 격차 또 그렇죠. 인구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FSD 베타가 풀려서 이제 학습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은 그 로컬 특성 때문에 미국보다는 안전적인 주행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궁극에는 결국엔 많이 풀리고 많이 학습을 하게 되면 근데 따라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기술의 발전과 무관하게 또 규제 이슈는 또 그대로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규제도 약간 기술의 발전과 발맞춰서 조금 허용해주는 분위기인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좀 스트릭한가요? 아직까지도 규제라는 게 사실 가장 늦게 바뀐다고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뭐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굉장히 엄격하고 미국이나 중국은 어느 정도 허용을 하고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임시주행 허가를 받아서 실험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테슬라가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벨 5 수준, 그러니까 운전자가 필요치 않은 로봇 택시가 혼자 그 탑승객을 나르는 그런 서비스를 사실 어떻게 보면 레벨 4 아니면 제한된 구역 안에서라도 하는 거를 좀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를 해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전체 아무 영역에서나 그냥 차를 자율주행차를 놓고 풀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서비스는 단기간에 쉽지 않을 걸로 보이고요. 레벨 4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셔틀링 서비스 정도 하는, 그러니까 A에서 B 포인트까지 가는 어떻게 정해진 구간 가는 그런 셔틀링 로봇 서비스를 꿈꾸고 있거든요. 레벨 4를 2027년 뭐 이렇게 완성하겠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의 서비스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로봇 택시 서비스를 얘기하는데 어떤 정해진 구간 아니면 정해진 뭐 그 영역 안에서는 자율주행을 일부 허가한다는 정도의 규제까지는 가능하지도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걸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그냥 냉정하게 이 자율주행 기술만으로 볼 때 테슬라 뭐 가장 앞서 있겠지만 뭐 현대든 다른 그 자동차 업체들 수준을 어떻게 좀 비교하세요? 평가하세요?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지금 이를테면 현대 뭐 HDA라고 하는 보조주행 기능 같은 경우에만 해도 국내에서는 테슬라 오토파일럿보다 낫다는 얘기를 간혹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평가 뭐 상당수의 평가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부드럽고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그 아까 말씀드렸던 로컬리제이션 이슈 때문에 그런 게 계속
갭이 안 줄여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리고 국내에 워낙 이런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뭐 그 전 세계를 구글이 지배를 했는데 국내에만 그러면 네이버하고 카카오 같은 로컬 기업들이 그렇지. 경쟁력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그런 면에서 상당히 잘하고 있고, 그러니까 시장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글로벌 기업 입장에서는 여기까지 우리가 다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큰 시장은 아니고 로컬 기업들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기회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은 아주 먼 미래에는 이를테면 FSD가 너무 훌륭해서 이미 사람이 사고 내는 것보다 훨씬 낮은 확률로 사고를 낸다. 그러면 사회적 합의에 의해서 그걸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고가 분명히 안 나는 차가 있는데 사람이 운전하게 그건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FSD의 기능이 정말 그 정도 완벽한 수준까지 가면은 그때는 누구도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현대차도 결국 FSD 시스템을 가져와서 뭐 생산을 해야 된다든지 이거는 정말 먼 미래의 그냥 상상의 이야기인데 안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쟁을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래도 국내 기업에도 로컬 기업에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기회가 있다고 좀 보여진다.